네, 지난 수목금 대단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개인들의 빠른 곡버스 매도하는,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대환장 파티가 있었고요. 외국인도 좀 대환장 파티가 있었죠. 한국 주식을, 코스피입니다. 일자별로 좀 보시죠. 이게 수목금인데 1조 1천억, 엄청나게 큰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천억이 금요일날 빠져나갔죠. 그래도 이렇게 되면 한 7천억 가량 매수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근데 이럴 땐 반드시 선물을 보셔야 됩니다. 선물이 3일간에 합치면 3일간에 한 8천억대 매도이기 때문에 선연물을 합치면 사실상은 외국인은 매도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매도하던 거를 금요일날 방향전에서 9천억인데, 뭐 이 중에서 뭐 곧버스를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개인들의 곧버스와 외국인, 그리고 요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하고 요날 가장 많이 판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살 때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매수 상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팔 때는 삼성전자가 매도 상인 경우가 많은데,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외국 1조 1천억 매수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곧버스는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2차전지 관련해서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등등. 이 중에 고평가가 꽤 있지만은 이거는 업종 버블을 만들어내는 중이라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고요. 그러던 외국인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선물을 갑자기 또 크게 매도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날은 12월 1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제가 글로 좀 설명드렸지만 갑자기 곧버스가 위로, 삼성전자도 매수하지만 갑자기 곧버스가 위로 올라오고요. 곧버스가 방향 전환된 겁니다. 목요일부터요. 곧버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거의 두 배를 매도한 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 매수를 이어갔으니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그 다음날 금요일로 넘어가 보면은 드디어 이제 매도가 나오죠. 외국인 매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렇게 매도 상위에 찍히게 됩니다. 네. 하이닉스는 요즘 외국인 동향이 좀 계속 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쪽하고 조금 매도를 시작했다는 걸 좀 이것도 보고 계셔야 되고, 그래도 2차 전지 중에 NL솔루션하고 요 두 개는 계속 매수하고 있고 LNF도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NL솔루션하고 LNF 좀 거품이 있는 상태죠. 그래도 카카오 네이버처럼 좀 더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또 곧버스를 외국인이 매수하죠. 자, 외국인 포지션이 선물하고 곧버스에서, 그죠? 특히 목금을 거쳐서 크게 변화가 됐다는 거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선물도 그렇고요. 선물도 굉장히 방향 전환이 빨랐죠. 그럼 개인들은 어떠냐? 개인들 일단 여러분 금요일로만 먼저 볼게요. 금요일 날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주소 담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곧보스를 매도합니다. 이 곧보스 매도 상위로 지금 개인도 목금에서 방향전, 파월의 발언 이후에 개인들이 방향전환한 겁니다, 여러분. 아, 이 하락이 아니구나. 어? 그러면서 뭡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고 있어요. 참 화끈하게, 진짜 화끈하죠, 개인들이. 자, 목요일로 넘어가 보시면요. 목요일 하루를 보죠. 목요일 하루에도, 목요일 날도 제가 요 얘기도 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들 굿버스 매도. 그동안 주구장창 매수했죠. 이번 반등 때 털렸던 요거를 어떻게 보면 손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목요일 날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들은 지난 5일간, 요거는 이제 최근 매도가 합쳐서 그렇지, 지난 1개월가 보면은 굿버스를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매도한 걸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 부지런히 매도하는 중에 있는 거죠. 파워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근데 이래도 지수가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들이 곧버스를 판다고 해서 꼭 지수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더 쌓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스닥이 만약에 오르기로 돼 있으면은 외국인 선물이 방향전할 겁니다. 곧버스 금액보다 사실은, 녹음이 조금 잘못됐는데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곧버스가 좀, 개인들 곧버스의 매도가 좀
곱버스 단위로는 크지만 선물이 훨씬 더 큽니다. 선물은 조단위거든요. 근데 개인들의 곱버스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다수의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캐치를 하시고요. 다수의 개인들은 파월 이후에 다시 상방에 코덱스 레버리지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나 외국인 선물은 지금 매도를 하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나스닥이 만약에 오르기로 되어 있다면, 이건 우리나라 개인들만 그렇고 만약에 나스닥에 대해서 개인들이 하방을 계속 가져간다면은 나스닥은 반등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만약 반등하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빠르게 월가가 요거를 방향 전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빠르게 선물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1조 원대 상방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중립 위치로 오는 겁니다. 롤오버 감안하면은 제가 볼 때 선물은 다시 중립을 있다. 선물이 아직 하방은 아닌데 너무 급작스럽게 선물을 급하게 매도하는 이유가 조금은 궁금한 거죠. 삼성전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근데 삼성전자 보시면은 금요일날 조금 매도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들어왔다가 아직은 많이 다 매도한 건 아니라서 어, 삼성전자가 근데 기분 나쁜 건 이게 약간 쌍봉 형태라는 게 기분이 나쁘긴 하죠.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의외로 런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 형성해서 요 하단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상승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면서 위로 뚫던지 아니면은 뭐 바로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박스권 대응을 하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코스피 차트도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박스권 대응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가려면은 좀 정직하게 좀 가주면 좋은데, 그죠? 파월의 발언이 이제 이 토토 시장에, 선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수 견인을 시도했었지만은 결국엔 선물로는 매도를 치면서 삼성전자 매수를 좀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주식. 근데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이거 못 넘은 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형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은데 그래도 아직은 외국인이 많이 빠진 건 아니라서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 노란색이 21선 지금 깼습니까? 21선을 깼네요, 살짝. 21선에 걸쳐 있다. 여기를 깨는지 여부를 보시고, 아니면 21선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MACD 영선 돌파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MACD 영선 상향 돌파, 하향 돌파 봤을 때 하향이 뜨는지, 지금은 상향 구간으로 아직 하향은 안 떴다. 여기서 이제 못 오르면은 하향이 뜨게 될 겁니다. 이게 이평선하고 해서 인버스는 분할로 조절 대응하는 게 낫지. 한 번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힘들 뿐더러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전히 아직도 코스피는 121선과 61선을 위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깨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사용만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외국의 선물에 전환된 거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약간 쌍봉 형태라는 것 때문에 현재 좀 중립 위치에서 좀 다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좀 반등 마인드였다면은 외국의 선물이 상방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조금 중립 위치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 61선 돌파 못했다고 했는 건 잘못된 거고 121선 돌파 못했습니다. 61선은 맞구나. 이날이었으니까 돌파를 못했다는 말이 맞네요. 근데 61선을 뚫었고 121선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만약에 나스닥이 121선 돌파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스닥은 반등권으로, 본격 반등권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스닥도 조금은 기분 나쁜 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확 올리고 떨어지다가 확 올리고 떨어지다가 확 올리고 이러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반등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꼬시다가 훅 떨어지는 패턴을 취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서 하락할 때 놀리면서 하면서 반등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관건은 121선, 요 121선의 돌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 오게 될지 지금은 약간은 조금은 더 불투명해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중립 위치로 보고 거의 선물 동향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뭐 계속
주중에 남겨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각자 좀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